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인데요. 오늘은 한 기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김병진 MBN 골드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영민 매니저 추석 잘 고향도 잘 다녀왔고요. 병진 매니저,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일발장전에 오늘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일발장전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고 오늘 특별 출연을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고 왔습니다. 네, 오늘 피부도 좋으시고 자, 오늘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하는 일발장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빅컷도 단행을 했으니까 오늘 금리나 수혜주들 움직임도 있겠죠. 또 모건스탠리가 일요일 날 우리 추석 연휴 전날에 또 사고를 쳐가지고 하이닉스 목표 주가 12만 원 내렸죠.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응도 좀 궁금하죠. 또 이제 우리 밸류업 지수가 곧 나오게 되니까 밸류업 테마도 또 뜨고 있죠. 자, 저희 일발장전과 함께 하시면은 종목을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지만 종목 속에 투자 전략, 매크로 이슈들, 뉴스들 다 담아 있으니까요. 저희와 일발장전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추석 후 첫 거래 뭘로 공략을 할까요? 아마도 이제 오늘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가 됐는데 미증시가 또 하락 마감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향 설정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우리는 요번 주 이제 첫 거래일이잖아요. 월, 화, 수 3일 동안에 이제 조금 휴장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아무래도 환율 하락에 대한 이제 부분이 외국인들 이제 수급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 일단 뭐 FOMC에 대한 얘기 뭐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만 내일 또 BOJ 금융정책 회의 결과 발표가 또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이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을 좀 고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려 하거든요. 보로노이라는 종목을 한번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폐암, 유방암 이런 다양한 이제 표적 치료제 분야에서 신약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 보로노이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좀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게 이제 왜 올라가나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지난 6월, 7월 달에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됐다가 최근에는 한 2달 정도 또 약간의 이제 좀 기간 조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데 그래도 8만 원대에 지금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좀 강하게 수급이 좀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양한 이제 포인트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보로노이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 유한양행이 이제 렉나자라고 하는 이 폐암 표적 항암제 개발에 이제 성공을 좀 하면서 세간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것처럼 이 보로노이도 특히 이제 폐암 치료제 오릭 114 이게 이제 오릭사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한 VRN07 후보 물질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오릭 114가 특히나 이제 이 폐암 치료제에 이제 표적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에서 뭐 한자군의 임상 시험 결과를 보면 중간 결과를 보면 1, 2회 이제 투약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탁월한 이제 효능이 좀 나왔고 오릭사에서 지금 임상이 이제 순항하고 있고 2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 상반기쯤이면 일상 최종적인 이제 결과 발표 이후에 임상 2상 진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릭 114 같은 경우에는 EGFR 변이, 유한양행의 렉나자도 딱 이 EGFR 변이에 이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비소세포 폐암의 일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특히 이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뇌에 전이되는 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폐암이 이제 뇌랑 척추에 이제 전이되는 빈도가 좀 높기 때문에 EGFR 변이에 의해서 폐암이 발병한 환자의 거의 86%가 뇌 전이를 이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뇌 전이를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릭 114 같은 경우에는 이 뇌 투과율 우리가 항상 뇌로 뭔가 이제 전이되는 신경계 질환이라든지 뇌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뇌 혈관 장벽을 어떻게 뚫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잖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 말씀드릴 때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이 뇌 혈관 장벽 투과율이 다른 이제 후보 물질에 비해서 굉장히 좀 탁월하다는 이제 평가가 좀 있기 때문에 오릭 114를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또 주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오릭 11 VRN11이라고 하는 또 후보 물질이 있는데요. 이 VRN11 같은 경우에는
VRN07보다 특정 변이에 대한 이제 선택적 이제 반응률이 굉장히 좀 높다. 선택적 반응률이라는 게 결국은 표적 항암제의 가장 큰 이제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표적 항암제가 이제 개발된 게 화학요법으로 이제 고형암을 이제 치료하다 보면 정상 세포까지 이제 다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막고 특정 변이에 딱 정확하게 이제 대응하는 말 그대로 그게 선택적 이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선택적 대응이 높은 이제 후보 물질들을 이제 발굴하는 게 결국 이제 표적 항암제의 성공 여부의 이제 판가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VRN11 역시도 특정 변이에 대한 이제 선택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탁월한 이제 후보 물질이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8월 26일 날에 미국의 이제 암비아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 쪽으로 보로노이가 33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옵션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건 이제 최종적인 기술 이전의 전 단계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옵션. 맞습니다. 이제 기술 이전 만약에 이제 후보 물질을 만약에 요 VRN 04를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을 하게 된다면 독점적인 이제 권리를 부여를 하는 게 이제 기술 이전 옵션 계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의 뭐 기술 이전이 이제 성사 단계로 이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보로노이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움직이질 못했었던 이유는 기술 이전 오릭사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한 VRN07 이후에 또 다른 후보 물질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별로 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부진을 겪었거든요. 지금은 주가가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 때부터 거의 1년 동안에 보시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움직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월 달부터 주가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이 좀 됐고 최근에 이제 8월 말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이제 좀 경신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릭 114뿐만 아니라 VRN11 그리고 이제 최근에 VRN04까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의 이제 가치를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이제 반응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적인 움직임 좀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들 좀 설명 좀 드리고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제 우상향 패턴이 아주 확실하게 지금 자리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웬만한 악재에도 이제 주가가 여기 21선 라인은 확실하게 좀 지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고 제가 이제 가장 좀 주목하는 부분은 중립금리 수준이 2.75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점도표상으로 보면 내년에 이제 1%포인트 최소 올해 또 남은 이제 두 번의 FOMC 회의 동안에 한 번 정도 뭐 B컷을 또 다시 단행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중립금리 수준이 이제 2.75까지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 속도와 강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을 좀 받을 수 있고 그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보로노이가 시장에 이제 관심을 계속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1선 눌림목이 지금 잘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8만 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가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7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보로노이입니다. 아마 보로노이가 계속 갈 때 이거 뭐 하는 기업이냐 의심하고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와인 이름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보로노이 하는데 보로노이는 정확히 폐암과 유방암 표적 치료제다. 오릭 파마한테 이미 오릭 114라는 걸 일종의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오릭이 주도해서 이제 지금 임상을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릭 파마사와 임상에서 같이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이게 표적 따라 들어갈 때 폐암이 뇌로 전이가 되잖아요. 근데 뇌에는 그 혈관 장벽이 있어가지고 뭐 비비비 셔틀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서 투과해서 쫓아가서 또 때리는 타겟하는 이제 그게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 오늘 살펴봤고요. 병진 매니저께서 붙이기 종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일발 종목이 실은 살짝 제가 봤는데 또 바이오긴 한데 그걸 아껴두시고 보로노이와 한번 좀 오늘 붙이기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 또 한번 해볼까요? 보로노이와 붙이기 종목으로 한다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 엑셀세라퓨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붙이기 종목으로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엑셀세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항체 기반이나 합성 화학 의약품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었잖아요.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세포 치료제나 바이오 의약품 이런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질 건데 세포 배양 배지를 전문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근래에 들어서 미국 FDA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세포 배양 배지에 대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연평균 시장 전망률이 46%가 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흡사 HBM을 맞먹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확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확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의 이제 세포를 배양을 배지를 합쳐서 동물 세포를 배양 배지를 통해서 한다면 이제 고기와 똑같은 맛이 나는 그런 이제 인공 고기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드는 데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뭐 또는 이제 뭐 줄기세포 같은 것도 배양 배지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이제 차세대 시장은 뭐 예를 들면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질병들을 지금 치료를 네.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백혈병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다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것들로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배양할 때 필수적으로 세포 배양 배지가 필요하고 사실 이 세포 배양 배지 같은 경우에는 세포 치료제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세포 배양 배지의 퀄리티가 낮으면 세포 치료제의 효과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엑셀 세라피틱스를 붙이기 종목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 아마 뭐 비만 또 유한양의 오스코텍 여기에 이제 좀 많이 좀 가 계시는데 오늘 두 분께서 새로운 좀 바이오의 장을 열어 주셨습니다. 엑셀 세라퓨틱 같은 건 이제 세포 치료제. 네. 이제 여기서 한번 뭐가 스타만 나오면은 줄기세포가 그쵸? 여기서 꽤 많이 뭐가 터질 것 같기는 우리도 이제 합니다. 청색법 개정안이 네.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이제 시행이 좀 될 네. 거기 때문에 올해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미국의 피벗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이제 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시장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제 다 끊겨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규제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강했죠. 이쪽에 뭐 누군가가 이제 선뜻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잘 안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부터 그런 이제 세포 치료제 시장이 이제 개화된다라고 봤을 때 이 뱁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미코젠이라는 기업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 아미코젠이 이제 세포 이제 배지 전문적으로 이제 배양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 이제 엑셀 세라피틱스도 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바이오에 좀 지치신 분들,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가지고 하면은 한번 열리면은요, 한번 이쪽도 열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리뷰를 좀 하고. 아마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질문 주시면 질문도 함께 소개를 해줄 것 같은데 영민 매니저의 퓨처캠을 리뷰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뭐 제약바이오 기업 말씀드리니까 이제 퓨처캠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21선에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잘 들어가고 장중에 거의 한 7, 8% 정도 이제 상승세가 이제 만들어졌고 네. 퓨처캠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립선암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네. 여전히 좀 살아 있다. 재무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좀 탄탄하고 최근에 이제 자본 조달까지 이제 성공을 좀 맞아요. 했고 네.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또 가장 높은 후보 물질을 또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 시점에서 가장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5월 이후에 뭐 제가 방금 모르노이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21선 추세를 네. 깨지 않고 네. 상당히 이제 좀 탄탄하게 우상향 추세가 이제 유지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격이 아주 좀 심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 계속 이렇게 이제 고점과 저점을 좀 높이면서 우상향 추세를 이제 만들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기도 조금 수월하고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를 뭐 한 25,000원 정도 직전 고점 정도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 있다. 오늘 아마 이제 우리 국내 증시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 이러면서 많이 좀 언급이 될 텐데 이제 종목별로 분명히 또 옥석 가리기는 좀 맞아요. 돼야 될 오늘 거라고 봐요. 있어요. 이제 모든 네. 종목들이 이제 다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특히나 또 기술 이전의 이제 가능성이 많이 조금 남아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퓨처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퓨처캠
전립선 쪽입니다. 전립선 쪽 관련이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리뷰도 하는데 오늘 종목 좀 보시면은 분명 바이오가 이번에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긴 하지만 국장의 특정상 어디 바이오를 네. 칠지 몰라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삼바, 바이넥스, CDMO ST팜을 또 쪽으로도, 갈지 네. 아니면 전혀 모르는 쪽으로 갈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포트가 좀 있으시니까 저희는 좀 이제 다른 쪽들도 오늘 많이 제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병진 매니저의 리뷰 종목은 기존에 저희가 했던 이제 전화 상담했을 때 중에서 이제 뽑아왔는데 네. 핵산, 올릭스. 네. 네, 여기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많이 주목이 되고 차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올릭스 가볼까요? 네, 올릭스 한번 리뷰를 네.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siRNA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iRNA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유전자 발현의 억제를 통해서 이 뭐 제약바이오에서 치료를 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세포 치료제나 이런 것들은 세포를 배양을 하기 때문에 네. 갑자기 뭐 질병이 크게 발생한다거나 뭐 유전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대량으로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 코로나 사태가 나타났을 때 네. mRNA 백신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네. 실제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빠르게 이렇게 좀 생산할 수 있고 세포 유전자 발현 자체를 좀 억제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siRNA 관련된 이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올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AI 시대가 됐고 컴퓨팅 파워가 점점 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몸은 이 DNA라든가 이런 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염기서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서 유전자를 끄거나 키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치료제들이 좀 개발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모달리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뭐 바이오 시밀러 사업도 좀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바이오 시장의 저는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siRNA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 올릭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약품 같은 경우에는 비대흉터 탈모 치료제랑 지방간염 치료제 이게 이제 좀 핵심 치료제고요. 비대흉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A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기전은 이겁니다. 콜라겐 생성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직접으로 억제를 해서 흉터를 좀 치료하겠다라는 거고 유전자 발현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이제 치료제와 같이 병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화학약품을 이제 쓰면은 너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못 쓰는 환자들한테 병용을 해서 치료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ADC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같이 해서 병용을 치료하면 기존의 이제 약보다는 훨씬 더 효과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이제 치료제 쪽이 굉장히 또 많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 수용체를 좀 억제하는 방식으로 탈모 치료제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2023년 3월 기준으로 해서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까지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앞으로 이제 차세대 제약바이오는 mRNA 또는 RNA 뭐 이런 쪽에서 ST팜이 또 그런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 핵산이죠. 그죠? 핵산의 이런 짧은 올리고핵산. 그런 원료로 또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뤄냈기 때문에 관련돼서 매출만 보고 신약이 승인되는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이쪽 시장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네네네.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주가가 거의 뭐 2027년도부터 mRNA 백신 관련된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 mRNA 올라갔죠. 치료제를 하는 기업인데 거의 뭐 4, 5년 동안 떨어지진 않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는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병진 매니저께서는 바이오 중에서도 지금 더 미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서는 세포 치료제 했고요. 이번에는 일종의 이제 유전자 치료제, 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유전자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이 올리고 같은 경우에,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하면은 우리 탈모가 그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탈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억제하면 탈모가 해결되는.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나쁜 유전자, 해가지고 안 좋은 유전자들을 다 커버하면은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자 올릭스를 봤고요. 관련해서 ST팜 이야기 살짝 해주셨는데, 이말수님께서 ST팜 괜찮은 건가요, 영민 매니저님? 또 본인님도 이말수님 저도 바이오주하냐, 저도 ST팜이요, ST팜. ST팜도 역시 우리 RNA 핵산 쪽으로 뭐
ST팜은 뭐 CMO, CDMO 기업으로 최근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기도 네. 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워낙 지금 탄탄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ST팜,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지난주 금요일 날 다 저점을 찍고 이제 기술적인 네.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선제적인 이제 반등이 좀 잘 들어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ST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최근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네. 한발 종목으로 또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맞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제 수주 사이클 꼭 CDMO 뭐 반사수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제 뭐 반사수혜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 기업 자체가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네. 실적이 이제 그걸 또 3분기 때부터 증명을 좀 해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 놓고 보더라도 뭐 10만 원대 초반이라면 오히려 이제 적극적인 매수 기회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차분하게 또 보유하고 계시면 단기적으로 뭐 12만 원 정도는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ST팜도 우리 RNA 핵산, mRNA 우리 그때 막 백신 맞고 뭐 그랬던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ST팜은 이제 CMO, CDMO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 테마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마음이 좀 되게 무거우신 게 우리 악마의 유혹님도 SK 하이닉스 목표가가 반토막이 나왔네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YS킴님도 반도체 업종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가 많은데 디램 뭐 레거시 쪽 부정적 뭐 목표가 반토막 나왔습니다. 뭐 단기, 중기 두 가지 측면에서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두 분 모두께 좀 여쭙겠습니다. 겸임 매니저,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일단 팔으니까 외국인들이 던지니까 매를 맞고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에 지금 모건 스탠리가 Winter is looming 이제 커밍이 아니라 looming이라는 말로 또 그렇게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더워 왔는데 죽겠는데. 단기, 중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 뭐 이번에 50bp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미국에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약간 경기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이제 사실상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수주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기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좀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변동이 되지 않을까. 네.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50bp 인하를 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크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데 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는 거의 100%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럼 호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파월 연준장님의 연설 자체도 보면은 경기 침체 없다, 경기 침체 없다 이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시장이 좋을 거라고 네. 기대를 하고 한 10번 이상 말한 것 같던데. 그렇죠. 예, 거의 미국 경제 10번 좋다. 이상. 뭐, 예. 그렇죠. 사실 네. 실업률도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고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제 경제 데이터 발표 때마다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저는 단기 좀 어느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예상하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과도한 목표가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제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중기류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떨까요? 12만 원을 해버리니까 아마 너무나 불안하고 그런 카페에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중기류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하이닉스 12만 원을 모건 스탠리를 무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중기 대응은. 저는 중기로 봤을 때는 네.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좀 무시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중기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만큼 괜찮은 매력적인 업종은 크게 없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업종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또 이끌어가는 업종이고 이게 다 AI 반도체랑 네.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반도체 사용체는 아직도 너무 무궁무진하다. 사실 마음만 같아서는 이게 좀 매도 의견을 안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또 단기자금 단기로는, 그죠? 또 명절 이후로 전후로 또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병진영 매니저께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수급이 이제 깡패라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파니까 요 바닥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중기로 봤을 땐 오히려 모건 스탠리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펀더멘탈과 기업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영민 매니저, 오늘 그 모건 스탠리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 일요일 날 보고서를 보면 마치 신처럼 HBM의 가격이 이제부터 앞으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어떤 좀 예언을 했거든요. 이거 어떡합니까? 모건 스탠리는 항상 그 전통적인 반도체 산업을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이클을 항상 보면서 이제 분석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새로운 보고서가 아니고요.
8월 달에 이미 이제 모건 스탠리가 국내 이제 메모리 기업에 대한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냈었잖아요. 그 논조하고 달라진 게 이제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여기 우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고 다 안 좋은 뉴스만 이제 부정적인 뉴스만 나온다라고 얘기하지만 좋은 뉴스도 굉장히 많았어요, 주말 동안에.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랙록하고 300억 달러 AI 또 데이터 센터에다가 또 투자한다. 3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한 40조 원 정도거든요. 최소 300억 달러 이제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국내 이제 반도체 언론 기사들이 전부 이제 외국계에서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쓰면 모건 스탠리, BNP 파리바 뭐 얘네들이 뭐 매도 의견 냈다, 목표 주가 하향했다. 그런 리포트들 이제 전부 다 좀 퍼나르는 기사들이 도배가 좀 되다 보니까 다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이제 기사들만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기사를 좀 찾아보면 또 주말 동안에 모 언론에서는 지나친 이제 비관론을 경계해야 된다. 그 비관론을 경계해야 되는 이제 가장 좀 근본적인 이제 원인 중에 하나. 일단은 아까 병진 매니저님 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야말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에요. 수요가 줄어들면 특히 이제 PC라든지 스마트폰. 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 IT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경기가 이제 좀 침체를 겪는다라고 했을 때 수요가 이제 급감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 수요가 급감했을 때 디램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반도체 이제 다음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던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레거시 반도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많이 봐왔던 모바일 이제 디램 쪽에 대한 이제 이슈들, PC 쪽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분명히 이제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도 남았다. 다만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세계 최대 1, 2등 하는 이 메모리 기업들이 이런 이제 수요가 급변하는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재고 조절을 해왔던 거고, 가격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지금 컨트롤을 잘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비관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과거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재고 조절을 통해서 가격 조절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레거시 디램 역시도 가격 폭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HBM 쪽,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HBM조차도 지금 전통적인 어떤 사이클 산업의 이제 시각으로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나 BNP 파리바처럼 이런 오류가 계속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 거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철저하게 지금 수요자가 주문하는 거에 따라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HBM은 HBM2, HBM2E, 3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HBM3E, U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수요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HBM이 이제 고마진이 어디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내년 끝까지 다 완판이 되어 있고,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수량을 지금 전 세계 모든 메모리 기업들이 다 만들어도 엔비디아가 원하는 만큼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도 공격적으로 HBM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철저하게 이제 주문자가 주문을 하면 주문에 따라서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스케줄이 지금 짜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급락, 이건 지금 너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이제 분석이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이제 기사화되는 게,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기사화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기사화를 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떨어뜨렸다. 얼마나 기사하기 좋아요. 다만 이제 그 이면에 산업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좀 따져보시면, 이렇게 허황된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고,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산업의 이제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이 나올 때, 그때가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진중하게 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는 저는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말에 나온 모건 스탠리 리포트는 8월 달에 나왔던 리포트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 이미 혹독하게 지금 겨울을 겪고 있어요. 날씨는 지금 막 추석 때도 폭염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미 주가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철저하게 지금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저는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나온 리포트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라는 거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이제 이야기는 HBM은 공급 과잉이라고 모건 스탠리를 했는데, 공급 과잉이 되려면 뭘 미리 만들어 놓고 수요자가 부족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맞춤형 주문 생산인데 어떻게 공급 과잉이 되냐. 이게 딱딱딱인데 완판 방식인데, 그 점에 의문을 제기해 주셨었고요. 문제는 이제 수급이에요. 외국인들과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이 기관들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왜 이렇게
참 뭐 일명 우리가 패대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 진실은 이제 곧 뭐 연말 전에 밝혀지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금리 인하 수혜주가 뭐 외국계 리포트를 간밤에 다 보니까 이제 4개 이야기하더라고요. 은행,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한 이제 건설, 바이오가 있고 이제 태양광에 포함되어 있고요. AI 반도체는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좀 따로 떼어내서 네. 분석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아마 이제 4개 업종들 은행, 건설, 태양광, 바이오를 이제 많이 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오늘 좀 바이오를 특히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자, 병진 매니저 일발 종목도 네. 약간 바이오죠? 약간이 아니라 바이오네요. 볼까요? 뭘로 네. 공격할까요? 저의 일발 종목은 녹십자라는 녹십자.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가 알리글로라는 면역글로 불린 항체 농도가 10%인 이 신약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네. 녹십자가 이 출시를 하고 이게 이미 경쟁자들이 좀 있어서 제품이 잘 안 팔리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은 4개의 약과관리사와 그리고 7개의 특수약국과 계약을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ADMA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와 협력해서 판매를 좀 늘려가겠다라고 이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면역 글로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체가 좀 부족한 분들에게 이런 면역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제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항체 치료제를 좀 맞을 수 있겠다라고 네.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면역 글로불린 시장은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8조 정도 네.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4개 회사가 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케다 제약이 혈장을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다케다 제약이 이 혈장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원재료 수급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량 생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녹십자의 알리글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예. 보여지고 18조가 되는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4개사가 현재는 이제 과점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충분히 녹십자도 이제 전통적인 이제 흐름이 아니라 좀 과거의 전통 제약사가 아니라 이 신약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좀 점프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알리글로 같은 경우에는 자당, 안정제 같은 것들을 또 추가를 했고요. 네. 프롤린이라는 성분을 넣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또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롤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먹는 영양제 중 하나인데, 그래요? 네, 아미노산의 일종이거든요. 네,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넣어서 네. 단백질의 이제 안정성을 좀 강화하는 오. 이런 이제 제품들도 좀 넣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소스를 좀 넣은 이런 이 신약을 좀 잘 만들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예. 시장 규모가 큰데 또 아무리 지금 4개사가 90%를 과점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케다 제약이 일단은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충분한 면역력을 유지하지 못할 때 또는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문제가 될 때 이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혜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녹십자의 알리글로의 신약 가치만 증권가에서 평가를 하는 가치는 약 8천억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정도인데 저는 신약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간 이제 18조 정도 시장에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거고 그리고 혈장 기반으로 한 제품 대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진입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매출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1조 8천억 원의 시가총액보다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종가 가격 수준인 뭐 현재 가격 15만 6,800원 정도 적당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전고점 돌파 라인이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 시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시가로 들어가셔도 되는 종목이죠. 네. 자, 아까 그 드시는 약이 뭐라고요? 프롤린. 프롤린. 네, 저 아미노산은 제가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프롤린. 자, 녹십자. 녹십의 포인트가 면역 글로불린에 이제 초점을 맞춰 주셨는데
요즘 보니까 약간 올드 세대는 안 그런데 면역이 떨어진다, 뭐 특정 면역 세포가 없어서 그거를 또 채워준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필요한 게 면역 글로불린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예? 필요한 게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예. 경우에는 처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알리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면역 글로불린에 들어가는 녹십자, 밖에다가 이제 수급이 지금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치러 들어갈 수 있다. 여기도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녹십자에 붙이기. 네. 이쪽으로 가면 이게 좀 많지 우리 않을 이제 것 같은데. 전통적인 제약 기업들 한미약품, 네.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이런 기업들이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 기지개를 좀 켜고 있다. 일단 뭐 유한양행은 아주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됐고 녹십자도 지금 7월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좀 보시면 방금 이제 우리 병진 매니저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면역 글로불린 알리글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게 다른 이제 면역 글로불린 대비해서 좀 장점이라고 이제 꼽히고 있는 게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우리 보통 이제 영화에서 보면 어떤 약물 같은 걸 막 가방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걸 열면 막 흰 연기가 막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알리글로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서 이제 보관할 수 있고 녹십자가 여러분들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녹십자야말로 또 CDMO 기업이에요. 자체적인 이제 대량 생산 설비를 다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녹십자가 예전에 코로나19 터졌을 때도 CMO, CDMO 기업으로서 mRNA와 관련된 이제 CMO 기업이 될 거다 이러면서 테마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네요. 자체적인 이제 대량 생산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강점으로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7월 이후에 결국은 이제 뭐 면역 글로불린과 관련된 이제 신약 개발 모멘텀이 주가의 이제 실적에 반영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붙이는 종목으로 종근당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제 같은 전통적인 이제 제약 기업이면서도 종근당도 전문의약품 이제 제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신약 개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종근당도 녹십자하고 차트가 거의 유사해요. 주가가 7, 8월 달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이제 조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이제 조정을 활용해서 이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종근당은 한 12만 원 정도 아래에서는 눌림목 공략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병진 매니저의 녹십자에 붙이기 종목은 종근당이었고요. 지금 녹십자 이야기를 해주셔서 녹십자 차트를 봤더니 옛 추억은 아니고 옛 기억이 정말 2020년, 21년에 그 녹십자가 지금 보니까 거의 53만 원을 갔었던 시절이 있었었네요. 그 녹십자입니다, 여러분. 그때 막 진짜 자체적으로 약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했었던 그 녹십자. 자, 그리고 종근당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끝으로 오늘 장에서 아마 이제 금리나 빅컷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증시는 올랐다가 뭐 시큰둥했지만은 우리는 못 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분명히 오를 텐데 저희가 바이오와 IT 이쪽수 했으니까 그 외에 지금 뉴욕에서는 이제 4대 천왕이 금융건설, 태양광, 바이오를 꼽긴 했는데 병진 매니저는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요거 바이오랑 요거 빼고 바이오와 요 뺀다면 나는 요 테마, 요 업종이다라고 좀 가시는 게 있을까요? 금리 인하 수혜주? 사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연휴 기간 동안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총기 피격 관련된 또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지지율을 보니까 사실 변화가 없더라고요. 지지율이 이번에는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더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서 미국의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도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발언 이후에 에너지원을 다변해야 된다라는 발언 이후에 급등하고 나서 쉬는 날 계속 올랐죠. 그렇죠. 나쁘지 않은 계속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제부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태양광, 신재생 이쪽을 혹시 신재생의 픽이 있을까요? 좀 아껴둔?
신재생 픽을 언급만 있다면 CS 윈드. CS 윈드 풍력 쪽으로 가십니까? 네, 풍력적으로 한번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태양광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5년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풍력으로 간다. 네, 그래서 이제 CS 윈드는 이미 실적이 좀 좋아진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분기 실적으로 계속해서 판가 협상도 다 완료가 된 부분이라서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5년 1분기. 근데 미국의 퍼스트솔라는 이미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신재생 쪽을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아주셨고요. 풍력이 좀 먼저 갈 것이다. CS 윈드. 영민 매니저 오늘 뭐가 금리 인하 수혜? 어쨌든 빅컷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이제 항상 원고를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병진 매니저님이 지금 다 해주셨어요. 주말 동안에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거든요. 해리스하고 트럼프 지지율이 오히려 더 벌어졌어요. 이게 6%포인트 이상 벌어졌다는 거는 이제 남은 기간이 2달이 채 안 된다. 이런 상황을 이제 감안했을 때 역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지금 해리스가 완전히 좀 탄력을 받고 TV 토론회 이후에 확실히 이제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제 신재생 쪽,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왜냐하면 대규모의 이제 자본 지출이 이제 필요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 갖다 붙이면 뭐 수혜가 안 될 업종이 없습니다만 신재생 쪽도 확실한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수혜 업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뭐 탑픽 종목도 당연히 이제 태양광은 하나솔루션, 풍력은 CS 윈드, 뭐 다 지금 병진 매니저님 얘기해 주셨고, 저는 그래서 이제 미어도 다시 한번 2차 전지, 전기차 쪽도 한번 좀 보자. 그래서 어차피 지금 IRA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고 있으니까. 정책적인 이제 탄력을 조금 더 이제 받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뭐 에코앤드림, 그다음에 이제 엔캠 이런 IRA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관련해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서 인기가 없었던 이제 신재생 쪽 태양광, 풍력, 그리고 2차 전지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IRA 폐지는 이제 해리스가 되면은 더 많이 하겠죠. 폐지가 되니까. 그렇게 오늘 금리 인하 수혜 테마도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